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기술 자립의 상징이다. 최근 KF-21의 심장, 즉 제트 엔진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항공엔진 제조업체 모터시치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소문은 전 세계 항공산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모터시치는 우크라이나의 자랑스러운 항공엔진 제조업체다. 이 회사는 전투기, 헬리콥터, 민항기용 엔진을 생산해왔다. 특히 AI-25 같은 터보팬 엔진은 무인기와 훈련기에서 널리 사용된다. 한국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면 항공엔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모터시치 인수는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다. 지정학적, 기술적, 경제적 요소가 얽힌 복잡한 퍼즐이다. KF-21 보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과 첨단 전자장비를 갖췄다. 현재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엔진의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항공엔진 국산화를 꿈꿔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위해 수십 년간 기술 축적에 힘써왔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한 KF-21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터보팬 엔진 설계를 공개하며 첫걸음을 뗐다. 2022년 6월 KF-21위 엔진 정화 장면이 공개되었다. 화염을 뿜으며 굉음을 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장면은 한국이 항공엔진 기술의 문턱을 넘고 있음을 상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한다. 항공엔진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조차 20년간 164조 원을 투자해 신형 엔진을 개발했다. 한국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모터시치 인수설이 대두된 것이다. 모터시치는 우크라이나 항공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이 회사는 냉전 시기 소련의 항공엔진 기술을 계승했다. 우크라이나는 항공엔진 개발에서 세계 6대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중 하나로 꼽힌다. 모터시치의 기술력은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터시치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전쟁은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공급망을 붕괴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모터시치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야심을 보여주는 신호다. 한국이 모터시치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모터시치의 기술은 KF-21 엔진 국산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모터시치의 기존 고객 네트워크는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 시장이 주목된다. 셋째, 중국의 항공엔진 기술 추격을 따돌릴 기회다. 중국은 모터시치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한국이 이를 성공한다면 아시아 항공엔진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항공엔진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왔다. 그들의 WS-10 엔진은 제20 전투기에 탑재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엔진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뒤처져 있다. 특히 내구성과 효율성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한국은 중국보다 늦게 항공엔진 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전략적 접근으로 격차를 좁히고 있다. 모터시치 인수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흡수해 단숨에 도약을 노린다. 중국은 과거 모터시치 인수를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인기용 엔진을 수입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이 모터시치 인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높인다. 전문가들은 이를 게임 체인저로 평가한다.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모터시치를 인수한다면 아시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모터시치 인수가 성공하더라도 기술적 도전은 여전히 남는다. 항공엔진 개발은 복잡한 공학의 정수다. 터보팬 엔진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한다.
이를 위해 소재, 설계, 제조 기술이 모두 완벽해야 한다. 모터시치의 기술은 우수하지만 KF-21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엔진 통합과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기업은 이미 엔진 국산화율을 20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모터시치의 생산시설 복구가 필요하다.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은 재건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KF-21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 투자가 성공한다면 2037년까지 완전한 국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항공엔진 시장은 민간과 군수용을 합쳐 수백조 원 규모다. 한국이 1%만 점유해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모터시치 인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다. 이는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전략적 선택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의 인수는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기술 도약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을 관리하며 인수를 추진해야 한다. 외교적 균형이 성공의 열쇠다. 한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협력을 보여줬다. 2023년 한국은 모터시치의 AIEE 엔진을 무인기용으로 수입했다.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인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한 변수다. 미국은 한국의 엔진 국산화를 지지하며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이다. 모터시치 인수는 미국의 지지를 받을 경우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KF-21EX형은 스텔스 성능, 내부 무장창, AI 기반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은 국산 엔진에 달렸다. 모터시치의 기술은 KF-21EX의 엔진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터보팬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2032년까지 120대의 KF-21을 공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중 일부는 국산 엔진을 장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6세대 전투기는 레이저 무기와 AI 파일럿을 포함한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강력한 엔진을 요구한다. 모터시치의 기술은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모터시치 인수는 그 첫걸음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KF-21 보람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자부심이다. 이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는 그 자부심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모터시치 인수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신호다. 중국을 제치고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흡수한다면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하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다. 기술적, 경제적, 지정학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은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연구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KF-21의 굉음은 단순한 엔진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알리는 신호다. 모터시치 인수가 현실이 된다면 그 굉음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다. 한국은 이제 항공엔진 기술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세계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KF-21의 날개 아래 한국의 꿈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